안녕하세요, 포베브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두카티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두카티의 시작은 원래부터 바이크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두카티 형제에 의해 1926년 탄생한 두카티는 본래 라디오나 무선통신 관련 전기 부품이나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한때 직원이 1100명이나 되던 대기업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장이 폭격으로 인하여 완전히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전후인 1946년 경제가 파탄난 이탈리아의 국민들은 가격이 싼 이동수단을 찾곤 했는데 그래도 여력이 남아있던 두카티는 여기서 기회를 엿보곤 엔진이 달린 자전거 쿠치올로를 탄생시키며 모터사이클 회사로서 시작을 합니다. 이 쿠치올로는 4년간 20만 대라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으며 최초의 48cc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65cc도 배기량을 올려 다시 출시했습니다. 두카티 바이크는 처음부터 레이스의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1950년 두카티 형제는 사업에서 손을 떼며 회사를 정부에 넘겼는데 1953년 모터사이클 사업부가 분리되며 레이스에 참가하게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 바이크 레이싱계를 꽉 잡고 있던 MV 아구스타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였지만 1954년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파비오 탈리온이라는 천재 엔지니어를 영입하며 125cc의 마리안나라는 무적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하는 바이크를 탄생시키며 이때부터 두카티는 바이크 레이싱계에서 무적에 가까운 이미지를 굳히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회사로 유명한 두카티는 현재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시작은 1985년 카지바 그룹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카지바 그룹의 마시모 탐보리니가 디자인한 두카티 916은 1994년 등장 이후 세계 대회를 휩쓸었고 후속작으로 탄생한 996이나 998까지 크게 히트하면서 두카티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던 카지바 그룹은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허스크바나, 두카티, MV 아구스타, 모토모리나 등의 회사 중 어떤 회사를 처분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그나마 실적이 좋고 인지도가 있던 두카티를 좋은 가격에 매각하고자 결정하였고 미국의 투자회사인 텍사스 퍼시픽으로 팔아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듯이 미국의 투자기업으로 넘어간 두카티는 그간에 있던 아이덴티티를 점차 잃어가며 오직 수익만을 위한 라인업과 디자인 등으로 오랜 두카티 팬들이 떠나가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는 미국의 투자회사로 팔아넘긴 카지바 그룹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탈리아의 유명 사모펀드가 다시 두카티를 인수하며 이탈리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두카티는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모펀드의 목적이 기업을 인수한 뒤 가치를 높여 되파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만큼 한정 생산이나 수제작과 같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모두 정리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화 라인이나 해외에 공장을 세우며 그간 두카티가 고집하던 운영 방식을 모조리 바꿔버립니다. 또한 생산 마진을 올려야 하니 이때부터 원가 절감도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 두카티 모델에서 유독 잔고장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는 결과적으로는 두카티의 수익에 큰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그룹 중 하나인 폭스바겐이 관심을 보였고 사모그룹은 폭스바겐에게 큰 차익을 남기며 매각하며 2012년부터 두카티는 폭스바겐 그룹이 아우디를 통해 100% 지분을 인수하며 산하로 편입되게 됩니다. 이에 두카티는 개발과 생산만 이탈리아와 태국에서 하는 독일 기업이 되었습니다. 두카티는 하마터면 중국 회사가 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는 2017년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디젤게이트란 간단하게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배출가스량을 조작해온 사실이 밝혀지며 거짓으로 광고하다 들킨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상당한 디젤 차량 판매고를 올리고 있던 폭스바겐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는데 폭스바겐 산하 그룹 중 스카니아, 만, 두카티 매각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속속히 보도되었고 중국의 여러 바이크 제조업체들이 두카티의 인수를 원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접한 두카티의 근무자들은 파업을 하며 이탈리아의 바이크를 절대 중국에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폭스바겐은 두카티의 매각을 철회하였고
현재는 정통 이탈리안 스포츠 바이크 브랜드로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고 원하는 드림바이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카티는 상징하는 색깔 때문인지 바이크계의 페라리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나리의 회사들이니 얼핏 비슷한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폭스바겐 그룹 인수 전까지 두카티는 소량 수제작 생산을 원칙으로 명품의 이미지를 계속 보수해왔으나, 이에 따른 부품 수급이나 정비성, 유지 등의 문제가 확고했기에 높은 판매량까지 이어지기가 힘들었는데, 폭스바겐 그룹으로 인수되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동남아 시장 공략까지 노린 현지 공장 설립 및 다양한 라인업들을 출시하며, 이전에는 스포츠바이크로서의 이미지가 뚜렷했다면 현재는 멀티스트라다, 몬스터 등의 고객의 니즈에 맞춘 바이크 라인업을 확장하여 기존의 연긴 3만 대 정도의 생산량을 현재는 7만 대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부품의 수급이나 정비면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며 여러 두카티 입문을 위한 라이더들의 진입 장벽을 점차 낮추고 있습니다. 두카티도 고가 정책으로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바이크의 가격이 책정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적용되겠지만, 예를 들어 디아벨만 보더라도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한 1,830만원 정도의 신차를 출고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3천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두카티의 한국 수입사가 기흥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의 고가 정책으로 유명한 할리데이비슨 또한 기흥 인터내셔널이 수입사이며, 에스턴 마틴, 맥라렌 등도 기흥에서 수입됩니다. 현재 두카티의 수입사는 모토로사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비싼 건 똑같으며 오히려 해가 갈수록 비싸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안녕하세요.